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우걸입니다. 새로운 콘텐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과 주절주절 떠드는 라디오 콘텐츠를 준비해 보았어요. 브이로그를 올리면 제 나레이션을 듣고 잠이 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ASMR을 제작해달라고 하신 분들도 더러 계셨는데 사실 그런 쪽으로는 조금 무지한지라 아직은 제작이 어려울 것 같아요. 요즘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분한테 제 경험을 이야기하고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점점 더 재미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라디오 콘텐츠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시간을 더 많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라디오 첫 주제는 제 일본 여행기, 그 중에서도 타카마츠 여행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이미 총 3편의 브이로그로 타카마츠 여행 영상을 제작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왜 또 영상을 만드느냐? 사실 브이로그를 만들다 보면 영상에 담은 내용만 자막을 달게 되고 카메라에 채 담지 못한 상황이나 제 마음에 대해서 뭔가 추가하다 보면 영상이 조금 지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껏 지루해져도 되는 라디오 콘텐츠에서 제 타카마츠에서의 6일간을 아주 자세하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소박하고 조용한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잔잔하게 주무시면서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카마츠 여행은 지난해, 그러니까 2024년 12월에 가게 되었어요. 당시에 저는 2년 반 정도 다니던 반려동물 유치원을 퇴사하고 무직인 상태였습니다. 재직 당시에 연차가 없던 직장이라 여행을 정말 못 다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해외여행 경험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퇴사하자마자 10월에 도쿄 여행으로 첫 해외여행 경험을 했고, 지난해는 제가 일본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던지라 일본에 한 번 더 가고 싶다는 욕심도 생기고, 무엇보다 2025년이 되면 다시 취직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 전에 혼자서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싶다는 일종의 버킷리스트를 이루어 보고 싶었습니다. 첫 일본 여행인 도쿄에서 눈에 담은 풍경이나 관광 경험도 물론 멋졌습니다. 그치만 이번에는 제 성향과 더 맞는 조용하고 평범하면서 지역적 특색을 가진 소도시를 가보고 싶어졌는데요. 교토에 이네후나야라는 바닷가 마을이 있어요. 거기를 예전부터 정말 가보고 싶었지만 뭔가 좀 더 접근성이 좋은 곳들을 검색해 보다가 마츠야마라는 도시랑 타카마츠를 알게 됩니다. 여기는 직항이 있어서 한국 분들이 무척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는 관광이나 쇼핑을 다니는 것보다 조용히 그 마을의 한 부분인 것처럼 숨어 있다가 오는 그런 여행을 해보고 싶었어요. 좋은 호텔도 좋지만 일본 현지인 분들이 누리는 것과 비슷한 그런 환경의 평범한 숙소를 원했고, 그 아고다라는 어플을 통해서 타카마츠 지역 숙소를 알아보던 중에 딱 마음에 드는 숙소를 찾았습니다. 그게 제가 타카마츠를 여행지로 고르게 된 가장 큰 이유였어요. 이제 한국으로 치면 층마다 원룸이 3개씩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해야 하나요? 연립주택? 아무튼 그런 원룸이 있는 건물이었고, 거실이라고 하기엔 좀 작은 공간과 침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1.5룸 형태의 숙소였습니다. 이게 사진상으로 욕실이 조금 최신식으로 보이진 않았어요. 욕조가 있는 욕실이 있고 또 변기가 있는 화장실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또 TV랑 전자레인지, 냉장고 같은 기본 시설도 잘 되어 있었고, 방마다 다른데 사진 속에 그 벽에 있는 벽장 같은 문이 있어서 한국에서나 아니면은 일본 비즈니스 호텔에서는 겪어볼 수 없는 소박한 일본의 진짜 풍경이 아닐까 싶어서 바로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항공권도 구매하면서 총 5박 6일로 떠나자라는 계획이 생겼습니다. 이때 항공권이 14만 원 정도였고 숙소가 5박에 17만 원 정도로 6일의 해외여행인데 거의 국내 여행 또는 그것보다 싼 것 같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가격도 분위기도 아주 만족스럽게 여행 계획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11월이었는데요. 이때 일본어 시험을 준비하면서 틈틈이 여행 계획도 설레는 마음으로 세웠어요. 찾아보니까 우동이 유명한 곳이라고 해서 구글 지도를 보면서 우동 가게도 저장해두고 온천도 찾아보고 또 배 타고 갈 수 있는 곳 중에 내 취향인 곳은 어디인가 알아보고 교통수단은 어떤 게 있는지 또 숙소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있는지 정말 꽤 꼼꼼하게 루트를 짜면서 즐겁게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12월이 되고 드디어 타카마츠로 떠나게 됩니다. 제가 도쿄를 갈 때는 일본 항공인 ANA 타고 김포에서 하네다로 오가는 루트였는데요. 타카마츠 직항은 인천공항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첫 인천공항 출국을 하게 되었어요. 인천공항 출국도 처음이고 게다가 아침 비행기라서 만에 하나 늦을 경우가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날 밤에 인천공항으로 일찍 출발하게 됩니다. 사실 찾아보니까 아침 비행기 타시는 분들이 공항 노숙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고민을 하긴 했는데 안전상의 이유라던가 그리고 컨디션을 생각해서 잠은 인천공항 안에 있는 스파온 에어라는 찜질방에서 자기로 합니다. 근데 제가 갔던 날만 그랬던 건지는 몰라도 이게 좋은 생각은 아니었어요. 12시쯤에 수면실에 들어가서 가장 안쪽 자리에 누웠는데요. 계속 사람들이 드나들기도 하고 물론 본인도 원치 않으셨겠지만 코를 고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셔서 잠들기는 꽤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를 잠을 못 자고 이어폰으로 백색 소음을 틀어놓고 한 1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3시쯤에 깼는데 더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4시쯤에 수면실을 나와서 씻고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5시쯤 위탁 수험을 맡기고 출국 심사도 아주 빠르게 하고 이제 탑승 시간까지 3시간 반 가량 남았습니다. 이제 출국 심사하고 들어가면 넵존이라고 라운지 의자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아무래도 1시간밖에 못 잤으니까 더 자보려고 가봤는데요. 근데 저 같은 분들이 역시 많으시더라고요. 자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새벽 5시인데. 근데 다행스럽게도 넵존 입구에 큰 사이즈의 소파들이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서 주무시고 계신 분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리가 하나 있어서 거기서 패딩 입고 눈을 감아봤는데 여기서 진짜 꿀잠 잤습니다. 이렇게 누워있으면 멀리서 들리는 그 공항 이용객들 이동 소리가 굉장히 잠이 잘 오고 또 소파 사이즈가 길이만 조금 짧은 싱글 매트리스 정도 너비였거든요. 그래서 제 왼쪽 소파에 아마도 중국 남성분이셨던 것 같고 오른쪽으로는 서양인 여성분이셨던 것 같은데 셋이서 진짜 일행처럼 잘 잤습니다. 그렇게 넵존 앞 소파에서 2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일어나서 편의점에서 음료랑 삼각김밥 하나 사 먹고 비행기에 탔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정말 일본 이야기예요. 제가 이용했던 항공사는 에어서울 타카마츠 직항편이었고 여기가 지연이 아주 잦기로 유명한데 제가 갔던 날은 다행히 지연 없이 정시에 잘 출발했습니다. 이제 비행기가 뜨고 1시간 반 정도 지났을까요? 비행기 아래로 일본의 가을산이 보이더라고요. 일본이랑 한국은 참 가까운 나라지만 뭔가 묘하게 자연경관이 다른 느낌이 있어요. 당연한 건가? 비행기가 타카마츠 공항으로 점점 더 낮게 내려가는데 정말 새빨간 나무들이 뭔가 물결치듯이 이어지는 낮은 산을 바라보면서 와, 12월인데 어떻게 이렇게 단풍이 절정인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카마츠 공항에 도착하고 짐 검사를 하는데 비글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체크하시더라고요. 괜히 별거 없는데 또 괜히 긴장되고 약간 마음속으로
아, 이거 긴장하는 표정 때문에 의심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한 10초 동안 굉장히 쫄았습니다. 짐 검사랑 입국 심사는 완전 초스피드였어요. 이제 공항 리무진을 타고 시내에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바로 키오스크에서 공항 리무진 티켓을 삽니다. 키오스크는 한국어도 지원해줘요. 저는 6일 일정 중에서 고토덴이라는 노면 전차,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지상철? 지상으로 달리는 전철을 이용할 계획이 있었는데요. 공항 리무진 왕복권과 고토덴 1일권 2장을 묶어서 판매하는 구성이 있어서 그걸로 결제했습니다. 이게 가격이 총 3,000엔인데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공항 리무진 왕복권이 2,000엔이고 고토덴 1일 승차권 한 장이 1,400엔이거든요. 근데 고토덴 1일권을 2장 준단 말이죠. 고토덴만 해도 2,800엔인데 왕복 리무진까지 합치면 4,800원이어야 할 상품을 3,000엔에, 그러니까 대충 48,000원짜리를 3만원에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살 이유가 없죠. 이 고토덴은 타카마츠 시내를 관통하기 때문에 일정 중에 급할 때 언제든 쓸 수 있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렇게 바로 리무진이 서 있어서 탑승을 했습니다. 부피가 있는 캐리어는 기사님 자리 뒤에 캐리어를 따로 싣는 공간에 두라고 하셨고, 들고 있던 여분의 가방은 자리에 들고 타라고 하시더라고요. 타카마치 여행 후기를 보면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버스는 왼쪽 창가 자리 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생각나서 왼쪽 자리에 앉아서 빙글빙글 버스 노선을 따라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시내로 들어가기 전 길은 논밭도 보이고 중간중간 귀여운 치과 간판이나 단층 주택들 그리고 목조 주택들이 보였어요. 아주 작은 동네 주차장이랑 1층짜리 편의점이 붙어 있기도 하고 어린이 만화 짱구에 나오는 와르르 맨션 같은 집들이 주로 보였습니다. 일본 집들은 참 귀엽고 낯선 게 창문이나 이렇게 집 외부에 빨래를 참 많이 말리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사실 실내에서 말리는 게 더 일상적이잖아요. 특히 도시에서. 생각해보면 도쿄에서도 맨션 창문들마다 빨래가 널려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조용하고 한적한 외곽 풍경을 지나서 시내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프랜차이즈 가게들도 보이고 버스 정류장마다 내리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저는 나카신초라는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했어요. 내리면서 리무진 티켓 중 하나를 기사님께 드리면 됐습니다. 티켓을 따로 구매하지 않아도 현금으로 요금을 낼 수도 있는데요. 근데 듣기로는 따로 거스름돈을 안 준다고 해요. 그래서 금액에 딱 맞게 돈을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티켓을 샀기 때문에 티켓으로 지불했습니다. 이제 정류장에 딱 내리면 한국어로 치면 어디라고 해야 적절할까요? 뭐랄까 한산한 느낌의 서울 광장시장 앞 같은 느낌? 좀 더 좁은 약간 낮은 회사 건물들이 모여있고 버스 정류장 건너편에 큰 아케이드 상가, 지붕이 있는 시장, 그 거리 입구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갈 숙소 방향이 그쪽이어서 일단 바로 횡단보도를 건너갔습니다. 숙소에 캐리어를 먼저 맡기고 나올 생각이에요. 제가 공항에서 얕은 잠을 2-3시간 자고 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일본 마을에 덩그러니 걷고 있는 그 느낌이 진짜 묘하더라고요. 그냥 꿈꾸는 기분? 상가는 이렇게 지붕이 있는 시장, 아케이드 상가인데 제가 이렇게 캐리어를 드륵드륵 끌고 가는 그 옆으로 자전거들이 되게 한가롭게 계속 지나가고 옆에 있는 광고, 그런 건 다 일본어 광고판이 붙어 있고 제가 낯선 길을 걷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숙소까지 한 10분 정도 걸으면서 와, 지금 이렇게 낯선 동네지만 여행 마지막 날에는 얼마나 익숙해져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숙소로 가는 길에 상가를 빠져나오면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쭉 직진하는 주택가 골목이 하나 있어요. 정말 작은 주택가인데 그 길 끝에 아주 작은 횡단보도를 건너면 바로 숙소가 나옵니다. 아무튼 그 주택가의 길을 처음 걷는 거죠. 이제
길 끝에 보이는 하늘이 너무 파랗고 구름은 또 너무 하얘서 이게 몽롱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또 주택가 오른쪽에 있는 건물 베란다에 엄청 키가 크고 가느다란 야자수 같은 나무가 이렇게 자라 있는데 키가 엄청 커서 건물 바깥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왼쪽으로는 자판기들이 이렇게 줄지어 있고 자그마한 동네 미용실도 지나가고 또 길 끝에 있는 오른쪽 주택 입구에는 그 기도를 올리는 그런 공간 같은데 돌로 만들어진 작은 공간이 있었어요. 그 위에 꽃들이 올려져 있고 그랬습니다. 이제 숙소에 도착해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뭔가 떨리더라고요. 호텔 체크인이랑은 또 다르니까. 그래서 2층에 올라갔더니 직원분이신지 아니면 사장님이신지 어떤 방의 문을 이렇게 활짝 열어두고 청소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눈이 마주쳐서 바로 konnichiwa 하고 인사드리고 짐을 맡기고 싶다고 했더니 어느 방으로 배정받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하필 청소하고 계신 방이 제가 배정받은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이라고 하니까 웃으면서 제 캐리어를 안에다가 이렇게 들여놓아 주셨고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이제 저는 식사를 하러 부랴부랴 나왔습니다. 첫날은 관광지를 갈 생각은 아니에요. 그냥 동네에 익숙해져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동이 유명한 곳이라고 하니까 일단 첫 끼는 우동을 한번 먹고 이따 짐을 풀고 또 제가 도쿄에서는 유명 맛집들만 찾아다니느라고 못 해본 게 있는데 바로 일본 프랜차이즈 음식점이나 아니면 마트에서 파는 음식을 먹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마트에서 장 봐서 먹어야지 생각했습니다. 숙소에서 나와서 아까 걸어온 주택가 말고 바로 큰 길로 나가면 그쪽 방향이 바로 타카마츠 항구 방향인데요. 제가 미리 봐뒀던 우동집이 그쪽에 있어서 쭉 걸어갔습니다. 가다가 오른쪽에 세븐일레븐이 나와서 현금도 2만엔 출금하고 되게 마음이 붕 떠서 현실 감각이 계속 없는 설렘 반, 긴장 반 그런 기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게 걸어서 우동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오는 길에 동네가 엄청 한산해서 신기했어요. 우동 가게 이름은 마사야라는 곳이었어요. 테우치 이폰 마사야라는 곳이에요. 갔는데 현지 직장인, 그것도 남성분들이 가게 앞에 엄청 줄을 서 계시더라고요. 줄이 가게 안으로도 이어져 있고 가게 안팎으로 한 10명 내외로 줄을 서 계셔서 저도 빨리 따라 섰습니다. 이 광경이 뭔가 제 스스로 느끼기에 좀 웃겼어요. 일본인 아저씨들 사이에 갑자기 누가 봐도 관광객인 한국인 여자가 덜렁 서 있어서 줄이 안으로 줄어들 때마다 가게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안에도 직장인 남성분들이 정말 한 99%였습니다. 물론 제가 다 먹고 나갈 때 되니까 여성분들도 한 분, 두 분 모였어요. 이렇게 우동은 줄 서서 순서대로 주문하는 곳에다가 주문을 하고 튀김이나 오뎅이나 밥을 드시는 분들은 줄을 이렇게 따라 계속 움직이면서 해당 코너에 있는 걸 골라서 마지막에 같이 계산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사실 약간 기본 우동 딱 먹어보고 평가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우동 이름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런지 면이랑 육수가 따로 나오고 면을 육수에 찍어서 먹는 카마하게 우동을 주문하게 되었어요. 가격은 420엔이었습니다. 튀김도 먹었는데 튀김은 닭다리살 튀김인 토리텐 그리고 어묵 튀김인 치쿠아텐을 먹었고 가격은 토리텐 200엔, 치쿠아텐 120엔이었네요. 제가 도쿄에서도 도쿄 타베로그 1위를 했던 우동집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튀김을 먹었어서 같이 비교해보고 싶었어요. 아무튼 우동이 나오고 제가 생각한 게 아니어서 약간 했지만 이게 먹어보니까 이래서 우동의 본고장이구나 하고 느낀 게 면이 진짜 떡처럼 쫄깃쫄깃하고 탱탱합니다. 그리고 육수가 고명 없이 진짜 육수만 있었거든요. 근데 입에 착착 감기는 그런 맛이었어요. 물론 다른 메뉴를 먹었으면 더 드라마틱하게 맛있었을 것 같긴 한데 오히려 의도치 않게 스스로 절대 안 고를 만한 메뉴를 먹어보고 거기서 만족을 하니까
여기 맛집 맞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또 튀김도 엄청 따뜻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촉촉하고 맛있었습니다. 근데 직장인 분들도 계속 들어오고 저 혼자 관광객인 분위기여서 뭔가 여유롭게 먹기가 긴장되더라고요. 그치만 하나도 안 남기고 싹싹 빠르게 먹고 나왔습니다. 이제 타카마츠 항구가 있는 타카마츠 역으로 갑니다. 저희가 우동을 먹었듯이 우동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동 여권이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항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 챙겨야지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동을 먹고 나니까 기념품으로 받아볼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타카마츠역 관광 안내소에서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바로 가봤습니다. 타카마츠가 소도시라고 해서 얼마큼의 크기를 소도시라고 하는지 좀 궁금했는데요. 타카마츠역에 가니까 그래도 꽤 높은 빌딩들도 있고 역도 꽤 크더라고요. 약간 바다 앞에 영등포역이 있다면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런 풍경이었어요. 이제 역 안에 들어가려는데 여기도 막 그런 거 하더라고요. 우리 막 큰 길 지나다니면 그린피스? 막 사회단체 이런 데서 스티커 붙여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단체에서 말을 거시길래 제가 일본어로 저 외국인이에요 이랬는데 사실 한국인이랑 일본인 외모가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너무 칼같이 바로 일본어로 저 외국인이에요 이래가지고 그분이 에? 이러면서 엄청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미마생 하고 갔습니다. 아무튼 관광 안내소에 도착해서 우동 여권 받으러 왔어요 하니까 간단한 설문조사하면 주신다고 하셔서 했습니다. 영어랑 일본어로 된 것 중에 뭘로 작성하시겠냐고 해서 약간 이때 제가 일본어 공부 뽕이 좀 차있던지라 아주 당당하게 일본어 서류로 작성하겠습니다 하고 작성했습니다. 그냥 내용은 어느 나라에서 방문했는지 그리고 타카마츠에 어떻게 왔는지 그런 여행 설문조사 같은 정말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우동 여권은 진짜 여권처럼 디자인되어 있었고 우동이 그려져 있습니다. 카가와현 안에서 쓸 수 있는 할인 쿠폰이나 관광 정보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이제 우동 패스를 받고 타카마츠역이 2층 높이로 되어 있는데요. 2층에 오르네라는 쇼핑센터에 잡화점 같은 게 소규모로 몇 개 있더라고요. 거기에 로프트라고 약간 무인양품이랑 올리브영을 합친 것 같은 그런 매장이 있어요. 일본에. 거기서 뭐 선물 뭐 사갈지 좀 구경하고 일본에는 어떤 게 인기가 많은지 좀 보고 또 가차샵이 있어서 잠깐 둘러보고 근데 손톱이 깎고 싶더라고요. 왜 이렇게 유튜브만 찍으면 손톱이 신경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신없이 와서 손톱 정리를 안 하고 일본에 온 거예요. 그 일본에 다이소 말고 1,000원 샵이 많은데 캔두라는 곳이 있어요. I can do it 할 때 그 캔두인데 여기서 손톱깎이를 사려다가 뭔가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1,000원짜리긴 하지만 뭔가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숙소 가는 길에 다이소에서 사야지 하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숙소에 정식으로 체크인 하러 짐 풀러 갑니다. 타카마츠 아케이드 상가는 일본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상가 시작에서 끝까지 걸어서 한 20분, 25분 정도 소요되고 중간에 횡단보도도 2-3개가 있었어요. 정말 큰 넓이죠. 이 상점가를 통해서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가면서 가차샵이랑 음식점, 편의점도 눈에 익혀두고 또 이 상가 내에만 다이소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드럭스토어도 많고 그래서 다이소 중 한 곳에 가서 손톱깎이를 하나 먼저 샀고요. 일본 가서 가장 먼저 산 게 손톱깎이였어. 또 제가 서울 집에서 식물들을 키우면서 살아요. 그래서 일본 집에서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나중에 비행기 타고 돌아갈 때 동식물은 반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식물을 사는 건 조금 무책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 대신 꽃을 사서 꽂아두려고 한국에서 화병을 챙겨갔거든요. 그래서 꽃집이 보이면 꽃을 사야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숙소 근처에 큰 마트가 있었어요. 마루나카라는 꽤 넓은 동네 대형마트인데 입구에서 꽃을 팔고 있더라고요.
닭은 한 다발씩 파는데 가격표도 붙어 있고 또 종류마다 가격이 다르긴 하지만 꽤 많은 종류가 한 묶음에 한 3,000원 전후였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아무튼 그 꽃들 앞에 서서 어떤 게 내 마음에 지금 가장 끌릴까 열심히 고민하다가 딱 뒤돌았는데 바닥에 엄청 예쁜 연보라색 꽃이 있는 거예요. 엄청 잔잔하고 부드러운 그런 생김새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매하고 아까 걸었던 그 주택가를 이제는 꽃이랑 같이 걸어서 숙소로 갑니다. 숙소에 도착했어요. 체크인 방법이 참 신기했는데요. 보통 호텔은 카드키가 있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그날 디지털 도어락 번호를 제 휴대폰 번호나 그런 걸로 바꿔서 알려주잖아요. 여기는 완전 아날로그 플러스 아날로그였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호실에 문 옆으로 이렇게 자물쇠로 된 보관함 같은 게 붙어 있는데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번호 이렇게 막 돌리면은 맞춰지는 자물쇠 아세요? 그게 달려있는 보관함이었어요. 그래서 호스트분이 알려주신 그 번호를 자물쇠로 맞추면 거기서 딸깍하고 열쇠가 나옵니다. 열쇠에는 팬더곰이 그려진 열쇠고리 또 달려 있었어요. 너무 귀엽죠? 이런 처음 해보는 소소한 경험부터가 아직 방에 들어가기도 전인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제 귀여워진 마음으로 문을 열고 숙소에 처음 들어가 봅니다. 사실 숙소 내부를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그냥 가성비 좋고 일본을 느낄 수 있는, 현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여기에 만족했는데 들어가니까 너무 깔끔한 거예요. 침대 위로는 바깥 풍경이 쫙 보이는 그 큰 창문에서 채광이 막 들어오고, 또 제가 욕실이 좀 낡아 보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리모델링을 하신 건지 뭔지 완전 새하얀 욕실이 너무 깔끔하고 욕실 등도 뭔가 따스해. 그리고 화장실에서는 좋은 향기가 나고 벽장은 엄청 깊어서 캐리어를 이렇게 다 연체로도 넣을 수 있었어요. 이불은 엄청 폭신하고 근데 매트리스는 엄청 좋진 않았습니다. 막 대단히 좋진 않았어요. 소신발언입니다. 아무튼 숙소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좋으니까 이게 만족도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은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지낼 집이 이렇게 좋구나 이런 만족도가 확 올라갔어요. 바로 짐 풀면서 제가 가장 먼저 한 건 이제 저희 일본 가족 1호죠. 아까 사온 꽃을 화병에 물을 채워서 꽂아서 창가에 놨습니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꽃 하나 사와서 꽂아놨는데 그것만으로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방에서 6일간 지내게 될 거잖아요. 제가 서울에서 쓰던 물건들을 가져왔어서 하나하나 배치했습니다. 일단 마트에서 장 봐서 밥 먹으려고 전자레인지 용기들이랑 간단한 설거지 용품들 소분을 해왔고, 베개 커버랑 잠옷을 가져왔고, 또 제가 집에서 그 천장등을 잘 안 켜요. 밤 되면 스탠드나 그런 거 여러 개 켜서 간접등으로 살짝 어둡게 생활하는 걸 좋아해서 약간 일본풍의 종이 스탠드를 가져갔어요. 그걸 조립하고 딱 꽃병 옆에 세웠는데 와, 진짜 내 공간이다 그런 느낌 드는 거 혹시 아세요? 여기는 진짜 나를 반영한 곳이다. 내가 정말 좋아할 곳이다. 이런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6일간 특별한 거 뭐 안 해도 이 방이 있다는 거 하나 때문에 여행이 즐거울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리고 서울 집에 붙여둔 그림카드 같은 게 있는데 그것도 냉장고에 몇 개 자석으로 붙여서 비슷한 느낌을 줬고, 짐을 다 풀고 나니까 긴장이 확 풀리고 너무 포근한 기분인 거예요. 이때가 오후 4시쯤이었어요. 오기 전에 잠을 많이 못 자기도 했고, 오늘은 크게 일정이 없으니까 일단 가볍게 씻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서 1시간 정도 자보기로 합니다. 여러분은 낯선 곳에서 잠 잘 주무시나요? 저는 낯선 곳에서 특히 혼자 있으면 좀 무서운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기분 하나 없이 너무 포근하게 바로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눈을 뜨니까 창밖이 어두워져 있더라고요. 시간은 6시 가까이 되었던 것 같고 밤이 되니까 조명이 더 예쁘게 방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녁은 마트에 장 보러 갑니다. 장바구니처럼 쓸 가방도 꺼내고 지갑도 챙기고 또 아까 낮에 갔던 다이소 말고 오는 길에 다른 다이소가 하나 더 있었어서 거기서 입욕제도 사볼 생각입니다. 저녁이 되어서 건물 밖에 나서니까 또 기분이 다르게 묘하더라고요. 지금 서울의 우리 집은 어떤 풍경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한국은 내가 없어도 그대로일 텐데 나만 이렇게 딱 이동해서 낯선 곳에 있는 게 다른 나라에 있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웃긴 게 낮에 좀 돌아다녔다고 또 금방 익숙해져서 지도도 안 보고 큰 길로 이렇게 빙 돌아서 꽃을 샀던 그 큰 마트에 도착합니다. 마트 안으로 쭉 들어가면 자동문을 지나서 다른 건물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가 음식을 판매하는 코너더라고요. 저는 맨 처음에 마트를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음식은 안 팔고 약간 식재료만 팔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자동문을 타고 다른 건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행이었죠. 동네 마트지만 일본답게 스시 같은 거 종류도 많고 튀김이나 덮밥 같은 일본 대표 음식들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생선 구이도 있고 근데 저는 뭔가 이날 낮에 우동을 먹어보고 나서 우동현의 마트 우동 퀄리티는 어떨까 궁금해서 우동을 일단 하나 담았습니다. 그리고 후토마키가 있어서 하나 담아보고 제가 샐러드를 좋아해서 샐러드도 골랐어요. 또 생수도 한 병 사고 또 다이소에 가서 입욕제를 골랐습니다. 일본이 목욕의 나라답게 다이소인데도 불구하고 입욕제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욕조에 녹이면 안에 피규어나 장난감이 나오는 그런 제품이 많았습니다. 애기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근데 저는 그 중에서 그냥 제일 건강해 보이는 걸로 5개가 들어있는 제품을 골라서 돌아왔습니다. 중간에 가차샵도 갔는데 생각보다 막 우리가 생각하는 인기 캐릭터 상품 이런 거보다는 되게 소소한데 특이한 가차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막 음식 미니어처, 축구선수 얼굴 포스터 이런 거. 이제 집에 왔더니 배가 좀 덜 고파서 목욕부터 했는데요. 따뜻한 물이 엄청 잘 나오더라고요. 입욕제는 생각보다 강렬한 향이나 효과는 없었지만 그냥 이래서 목욕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물의 그 온도가 주는 평온함을 즐겼습니다. 이제 씻고 나와서 우동에 뜨거운 물 붓고 전자레인지 돌리고 간단하게 조리해서 첫 마트 식사를 해봤는데요. 우동에 미역이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애매하게 비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트 우동은 별로더라고요. 물론 맛있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산 건 굉장히 별로였습니다. 후토마키는 이름은 후토마키인데 그냥 김밥이었어요. 원래 비슷한 거죠. 네. 김밥 좋아하기 때문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가장 맛있었던 거 바로 샐러드. 제가 채소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보통 한국에서는 발사믹 드레싱에 제일 많이 먹는데 일본은 참깨 드레싱에 많이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 샐러드 드레싱도 참깨 드레싱이었는데 채소도 신선하고 너무 맛있었습니다. 가격도 진짜 저렴하고 그리고 디저트도 먹었어요. 우유 푸딩인 저지 푸딩 하나 샀었는데요. 도쿄 여행할 때 편의점에서 우유 푸딩 중에 나메라카 푸딩 먹어봤거든요. 근데 또 유명한 저지 푸딩은 안 먹어봐서 비교해보고 싶어서 먹어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지 푸딩이 더 맛있었어요. 나메라카 푸딩이 좀 더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이 단맛이 확 오는 느낌이고 저지 푸딩은 더 담백하고 더 고소하고 달달한 맛? 물론 이 두 경험 사이에 2달의 텀이 있기 때문에 신뢰도는 좀 낮습니다. 같이 먹어보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조용하고 평온하고 다행스럽게 타카마츠에서의 첫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타카마츠에서의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되는데요. 둘째 날 아침입니다.